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은 바울은 당시 모든 법률적인 관점이나 베스도의 판단에 비춰 볼 때 완전히 무죄였지만 로마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 로마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죠. 27장과 28절은 로마까지의 항해와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로로는 2700km, 육로로는 180km에 이르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는 바울에 대한 신문 기사가 끝나고 로마로 가는 여행기가 시작되는데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그레데를 거쳐 베닉스로 가는 도중까지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나오는데 21장 18절 이후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는 바울의 가이사랴 감옥 근처에 2년 동안 보내다가 배를 타려는 그들과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항해와 난파에 대해 매우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언급했으며 고대 항해술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해기는 호머의 오디세이와 비슷하여 고대 지중해 항해기에는 예외 없이 폭풍이나 파선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기까지는 실로 멀고도 험한 여정과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바울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몇몇 제수들이 나오죠. 바울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이며 바울처럼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며 각 지방에서 선발되어 로마의 검투 경기장에 오락 대상이 될 사형수들이었을 것입니다. 항대 치인대를 말하는데 개혁 성경에는 아구스테오대, 이달리아대로 번역되어 동일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대는 특별 임무를 위해 정교의 편제에서 분리된 정예 부대로 공물을 공급하는 로마 제국의 병참 부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올라오라는 백부장이 여기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치인대에 속해 있으면서 황제의 공물 운반에 관한 특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재판받을 제수들을 이송하는 업무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대 백부장들은 페레그니니 즉 외국인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요 업무에 관한 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드라무네텐노가 나오는데 아시아 북쪽 드로아 남동쪽 아소 동쪽에 있는 무시아 지방의 무역항이 아드라무테노입니다. 이 배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해변에 있는 여러 지방을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였다고 하는데 로마로 통하는 원래 항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직항하는 것이었는데 그리로 가는 배가 없던지 혹은 계절 때문에 항해가 어려웠던 것인지 그렇다고 합니다. 아리스타고는 이 항해에 동행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하고 일찍부터 바울을 따랐으며 에베소에서 도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이오와 함께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로마에서 바울과 같은 제수가 되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충실한 동역자였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하여 성선했을 것이며 누가는 주치의로서 동행이 허락되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돈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북방에 110km 지점에 있는 페니기아의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의 호의로 그들을 방문하고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백부장의 호의를 베푼 것은 베스도의 은밀한 부탁이 있거나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배를 타고 가다가가 나오는데 지중해에는 이미 계절풍인 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으므로 역풍을 피하여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항로는 제3차 여행 때의 기로였던 구브로를 서쪽을 지나 대로 직항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길리기아 연안에 가까워지자 서쪽으로 바뀌었고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와 밤에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 부는 대륙선 기류의 도움을 받아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한 지 14일 후 무라항에 입항하였다고 서방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무라는 기루와 해안에서 4km 떨어져 있고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주요 저장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바울 일행을 태웠던 아드라무테노 배는 무라에서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6절에는 아들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오죠. 당시 로마의 곡물은 대부분 곡창지대인 애굽에서 가져왔으므로 큰 전기 무역선이 많이 왕래했다고 하고요. 이 배는 밀을 싣고 갔다가
로마로 가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북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상 항해였지만 여름철에는 강하게 부는 서풍 때문에 무라향까지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바울 일행은 계속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육로로 헬라를 통과해 배를 타면 안전하게 로마를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율리오는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직접 로마로 가는 항로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자유도시가 니도입니다. 소아시아스 남단 도리스 반도 끝에 있었다고 하는데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약 274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순항할 때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었지만 강한 북서풍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항해를 하여 여러 날, 즉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순풍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려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해야 했는데 여기 그레데는 헬라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큰 섬들 중 하나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라고 합니다. 섬의 동서 길이는 250km고 남북의 폭은 10에서 50km 정도 된다고 하고 바울은 디도를 이 섬에 파송한 적이 있었으며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참여했다가 개종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 같다고 디도서 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몬에는 이 섬이 북동쪽 해협 이름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인데 로마를 가려면 그레데 북쪽으로 가야 하지만 바람 때문에 그레데 남쪽으로 내려가 살몬의 앞바다를 향해 나아갔는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은 그레데 남해안의 중간 지점에 있고 동쪽을 향해 열려있고 두 개의 작은 섬이 둘러싸여 있어 여름철은 안전한 기항지이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항구 가까이에는 아세아 항구가 있었고요. 많은 시일이 흘러가고가 나옵니다. 역풍 때문에 이미 예정한 기간보다 많이 지연되었죠. 미항에서 바람을 피하는 동안 금식하는 기간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기간은 대속 제1을 말하며 T3 6월 7월 12일 지금의 9월 20일에 있으며 이날에는 금식을 하였다고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안전한 항해기간은 6월째가 오순절부터 시작하여 금식의 이후 닷새가 되는 장막절까지 임인데 로마인들은 9월 15일 이후의 항해를 예측 불허로 11월 11일 이후 3월 5일까지의 항해는 자살행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항해는 이미 위태로운 시기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내가 보기에는 관찰해 보니 주의 깊게 보니가 나오는데 바울은 3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풍부한 항해 경험을 했고 일주야를 포로하거나 3번이나 파선을 당하는 일도 겪었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바울은 비록 제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말하였으며 실제로 얼마 후 그들은 배와 화물을 다 잃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더 믿었다는데 당시 실제로 항해의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일개 제수의 말보다 더 믿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장은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믿고 선주는 물질적인 이익을 고려했지만 바울은 오랜 경험에 기초한 신앙적 관점에서 충고를 한 것이죠. 비록 그들이 적합하지 못했지만 백부장이 항해를 서두르는 것은 로마가 식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제수를 강한 기간 내에 호송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벌어질 비판과 행벌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떠나자고 한 것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이 작은 시골이어서 숙소를 구하기 힘들고 바람을 맞기에는 많이 너무 적어서 춥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번화하고 따뜻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의견을 모아졌는데 이 베닉스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 서쪽 65km 되는 지점에 있으며 강람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레데 섬의 서남쪽에 있으며 지형적으로 조건으로 북서풍을 막아 기후가 따뜻하며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